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백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 근초고왕에 대한 이야기죠. 혹시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나 신라의 진흥왕만 떠올리시나요? 그런데 사실 백제에도 이들 못지않은 엄청난 정복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346년부터 375년까지 29년간 백제를 다스린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백제는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314년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완전히 점령하면서 백제와 국경을 맞대게 되었고, 그렇게 고구려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백제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었죠. 당시 백제는 초고왕계와 고위왕계라는 두 세력이 왕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위가 자주 바뀌었고 근초고왕 바로 이전의 계왕은 고작 2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근초고왕이 등장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체격이 크고 용모가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초고왕이 즉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왕권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엘리트 귀족 가문이던 진씨 가문에서 왕비를 맞이해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를 만들었죠. 또한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담노제라는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영역을 나누어 지방관을 파견하는 제도로 중앙 집권화를 한층 강화시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삼국사기를 보면 근초고왕 재위 2년부터 21년까지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이 기간 동안 대외 정복보다는 내정 안정에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초고왕은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내정 안정이 마무리되자 근초고왕이 본격적인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남쪽의 마한 세력들이었죠. 당시 한반도 서남부에는 아직도 독립적인 마한 소국들이 존재했었는데요. 마한은 월지국, 백제 등 54개 부족국가 연맹체인데 3세기 중후반 목지국 타도 이후 마한의 새로운 맹주로 백제국이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소국연합체 친미달의 세력은 당시 백제국 다음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백제를 마한의 맹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근초고왕은 이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초고왕의 정말 대단한 점은 단순히 무력만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는 치밀한 외교 공작을 시작했죠. 먼저 가야의 탁순국의 구저, 미주류, 막고라는 3명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으로 가는 길을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남부의 정세를 파악하고 각 소국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죠. 그러던 중 366년 일본의 야마토 정권에서 파견된 시마노 스쿠네라는 인물이 탁순국에서 알게 된 백제의 사신들이 일본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백제로 사신들을 보냈는데, 이를 계기로 백제와 일본 사이에 본격적인 외교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초고왕은 일본 사신을 극진히 대접하며 오색 비단, 각궁 화살, 그리고 철정 사신매를 선물로 주었고, 보물창고를 열어 각종 진귀한 물건들을 보여줌으로써 백제의 국력을 과시했죠. 그리고 367년에는 근초고왕이 파견한 사신들이 신라 사신과 함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죠. 백제 사신 구저가 신라가 자신들에게서 공물을 빼앗아 자신들이 갖고 천한 물건을 백제의 공물인 양 바꿔치기 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신라에 대해 완전히 적대적이 되었고 백제와의 동맹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죠. 그리고 드디어 369년 근초고왕은 본격적인 남방 원정에 나섰습니다. 백제군은 일본군과 함께 탁순국에 집결했죠. 그리고 신라를 격파한 후 비자발, 남가라, 회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등 7개국을 평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근초고왕은 서쪽으로 군대를 돌려 고해진에 이르러 친미다레를 완전히 박살냈죠. 일본 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친미다레를 도륙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철저하게 응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비리, 벽중, 포미 등 5개의 읍이 스스로 항복해 백제의 땅이 되었죠. 그렇게 남방 공략을 성공적으로 마친 근초고왕에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북쪽의 강적 고구려와의 대결이었죠. 369년 9월 고구려의 고구권왕이 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치앙성을 공격해왔습니다. 근초고왕은 태자 근구수를 보냈는데, 이때 백제로 도망갔다가 마음을 고쳐 돌아온 사기라는 인물이 제공한 고구려의 군사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 이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고구려군 5천여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죠. 그런데 진짜 역사적인 사건은 2년 후인 371년에 일어났습니다. 근초고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기병 3만 명을 이끌고 직접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한 거죠. 이 전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고구권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와 근초고왕과 맞섰는데 누가 쏘았는지 모르는 화살에 맞아 전사를 하고 만 것입니다. 고구려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승리로 백제는 옛 대방군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었고 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 이후 근초고왕의 국제적 지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372년에는 중국 동진으로부터
진동장군 영낭낭태수라는 높은 자코를 받았는데 이는 백제왕이 중국 사서에 최초로 등장한 기록이기도 하죠. 또한 근초고왕은 신라와 형제 같은 우호 관계를 맺어 고구려에 대항하는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백제의 요서 진출설이죠. 여러 중국 사서들에 따르면 백제가 바다를 건너 요서 지방에 진출해 백제군을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근초고왕 시대 백제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근초고왕은 단순한 정보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훌륭한 문화왕이기도 했죠. 그는 박사 고흥에게 명하여 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했죠. 이는 백제 최초의 역사서로 왕실의 역사를 정리하고 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 서기의 편찬은 백제가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죠. 또한 372년경 근초고왕은 일본의 칠지도라는 신성한 칼과 칠자경을 선물로 보냈는데요. 특히 칠지도에 새겨진 글자를 보면 백제왕이 외왕에게 하사한다고 적혀 있는데 백제가 일본을 아랫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아직기와 왕인이라는 백제의 박사들을 일본에 파견해 천자문과 논어를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한자와 유학사상을 전파한 최초의 스승들이었죠. 근초고왕의 또 다른 업적은 동아시아 해상교역로를 개척한 것인데요. 그는 중국에서 백제를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 루트를 확립했죠. 당시 중국은 5호 16국 시대의 혼란으로 육로가 막혀 있었는데 백제가 이 해상 루트를 통제함으로써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영향력도 크게 확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근초고왕의 말년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373년에는 백제의 독산성 성주가 300여 명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근초고왕이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신라의 뇌물 마립간에게 백성은 일정한 마음이 없어서 생각나면 오고 싫어지면 가는 것이라는 말에 더 이상 항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375년에는 고구려에게 수곡성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흉년 때문에 보복하지 못했죠. 이는 근초고왕이 단순히 정복에만 몰두하는 군주가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현명한 왕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근초고왕은 29년간의 긴 통치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죠. 근초고왕을 평가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전략적 사고방식입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나 신라의 진흥왕이 젊은 패기로 전장을 휩쓴 패왕형 군주였다면 근초고왕은 약 20년간 힘을 비축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최소한의 전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둔 전략가형 군주였죠. 근초고왕 시대는 분명히 백제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는 남으로는 전라도 해안까지, 북으로는 황해도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죠. 또한 중국,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백제를 동아시아의 주요 강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담노제라는 새로운 행정 시스템 도입, 서기 편찬을 통한 역사의식 확립, 그리고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 개척까지 이 모든 것이 백제를 고대 동아시아의 문명 강국으로 만든 토대가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나 신라의 진흥왕만 떠올리고 있습니다. 근초고왕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의 업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다른 정보광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전략적 사고와 외교적 소환에서는 더 뛰어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죠. 346년부터 29년간 백제를 이끌며 한반도 역사를 바꾼 이 위대한 근초고왕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